이렇게 클로드 코워크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오늘은 클로드 코워크에 대해 다뤄볼 예정인데요. 약간의 기능 소개 위주보다는 제가 AX 전략팀 현업으로 근무하면서 현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활용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클로드 코워크를 처음 채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비개발자 분들도 쓸 수 있는 AI 업무 자동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클로드 코드 같은 이런 코드 에디터, 터미널 환경이 낯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클로드 코워크는 GPT 같은 채팅 UI로 바로 업무에 좀 익숙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부분에서 실제로 현업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제 개발자 없이 팀 전체가 AI 업무 자동화를 시도 가능할 수 있게 한 이 클로드 코워크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클로드 코워크가 그만큼 이제 현업에서 도입할 때에도 학습 곡선이나 진입 장벽 없이 좀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폴더 자체가 컨텍스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GPT나 클로드 AI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활용할 때에는 채팅창에 텍스트를 붙여넣거나 파일을 넣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클로드 코워크에서는 우리 로컬에 있는 폴더를 하나 지정해 두고 그 로컬 안에서 계속적으로 컨텍스트와 요청을 쌓아나가면 되는 부분이라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유리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3가지 실정 상황은 HR 담당자 분께 좀 유용할 이력서 서류 심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업무 자동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CS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력서 서류 심사 자동화인데요. 사실 우리가 LLM을 기반으로 좀 이력서 서류 심사를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나 민감 데이터를 LLM에 바로 넣고 돌리기는 어려운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그 코워크로 개인정보 마스킹 스크립트를 그 폴더 안에 먼저 만들어 두고 그걸로 이력서를 익명화한 다음에 AI를 통한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코워크에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력서 서류 심사를 하는 인사 담당자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런 것들을 자동 마스킹하는 도구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제 클로드 코워크가 저희가 프로젝트 루트로 지정한 파일 안에 이 윈도우 배치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마스킹을 한 파일을 추출한 다음 이후에 이제 LLM의 AI 서류 심사를 요청하게 되면은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파일 실행 후에 마스킹 완료 폴더에 있는 이력서들을 보고 지원 직무는 콘텐츠 마케터니 각 지원자별로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고 이유를 두 줄로 요약해줘 라는 식으로 채용 시즌에 이력서를 수십 장 검토하던 것들을 좀 AI를 통해 효율화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2번째 케이스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코워크에게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문 자동 발송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오픈소스가 있고 그걸 다운받은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우리 업무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클로드 코워크한테 수행하게 시킬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클로드 코워크 안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워크로 자동화 프로그램 내 거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프로젝트 루트를 지정한 다음에 코워크에게 이 폴더가 어떤 프로그램이야? 파일 역할, 사용 방법을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 방법을 코워크가 설명을 해주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뭔가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 메시지를 코워크에 붙여놓고 그 코드를 수정해줘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번째 케이스는 CS 고객 문의 대응인데요. 사실 소규모 팀이거나 혼자 CS를 감당하다 보면 비슷한 문의가 반복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매번 그 문의를 응답하는 게
좀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컴퓨터 폴더에 이 CS 데이터 파일을 다 넣어두고 클로드 코워크에 그 폴더를 연결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새 문의를 붙여 넣으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CS 업무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시는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아래에 새 문의가 왔어. 이전 답변 데이터를 참고해서 답변 초안을 만들어줘. 그리고 어떤 파일을 참고했는지 출처도 같이 알려줘. 라고 문의 내용 붙여 넣으면 클로드 코워크가 그 폴더 안에 있는 이전 문의 데이터를 읽고 답변을 작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CS 업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처 명시가 중요한 이유도 사실 AI 답변의 불신의 핵심 원인은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출처 파일을 명시해달라고 하는 게 담당자가 한 번만 확인하면 신뢰가 가능한 초안이 되기 때문에 CS 데이터가 쌓일수록 답변 품질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이력서 심사를 할 때 코워크의 그 폴더 안에 마스킹 스크립트를 생성해 달라고 해서 마스킹된 파일로 코워크의 심사를 요청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자동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그 코드를 내가 모르더라도 클로드 코워크에게 분석을 시켜서 그 컴퓨터에 있는 자동화 코드를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S 대응을 위해 그 이전 문의 데이터를 하나의 폴더에 다 적재해 두고 거기서 코워크를 실행시키면 우리가 할루시네이션 없이 출처가 명시된 답변 초안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는 건 결국 컨텍스트를 잘 주는 것이고 그 컨텍스트가 이미 내 폴더 안에 있는 상태에서 AI를 활용하게 된다는 점이 클로드 코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비개발자가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문 자동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내가 그 코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클로드 코워크에 시켜서 어떻게 그 코드를 내 업무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클로드 코워크를 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작업할 폴더를 열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폴더를 연결해 주고요. 앞으로 우리가 작업할 영역은 이 폴더 안에 모두 쌓이게 됩니다. 네, 이 폴더에 제가 어떤 파일을 넣어놨냐면요. 이렇게 이미 문서24 공문대량 발송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공유해 주신 개발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개발자분이 공유해 주신 이 파일들을 다 그 폴더에 다운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로드 코워크에 이 폴더를 연결시켜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 코드를 좀 분석해서 알려달라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로드가 문문 자동 발송 흐름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이썬 코드나 이런 자동화 도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클로드 코워크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비개발자시고 좀 AI를 업무에 잘 활용해보고 싶다는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활용 사례를 좀 많이 수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활용 사례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 내 업무에까지 적용하고 그걸 한번 체감해보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용 사례를 짧게나마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좀 더 내가 현장에서 AX를 해보고 싶다, 지속 가능한 AX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무료 라이브를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제가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 여기서 한번 신청을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AX를 현장에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런 실제 활용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많이 듣고 그걸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해보는 습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이었습니다.